커플은 아내가 남편이 화장실 쓰는 것조차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폭언과 쌍방 폭행을 일삼다 보니까 1년에 민원이나 경찰 신고만 60건 넘게 접수가 됐대요. 그게 남편이 옛날 애인하고 서로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의 내용이 내 사랑, 꼭 보자, 귀요미, 애교는 여전하네. 그러면서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 3기 투견 부부로 알려져 있는 커플이었는데요. 실제로 촬영장에서 녹화 쉬는 시간에도 서로 막 욕설과 폭언을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커플은 아내가 남편이 화장실 쓰는 것조차 못하게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피해서 집안에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헬스장이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역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스타라든지 이러한 SNS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아내가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그런 통제와 억압 속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속였어요. 결혼할 당시에 자기가 빚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긴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결혼 전에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혼전 임신으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투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재혼인 거죠. 근데 아내는 자기가 재혼인 줄 모르고 뒤늦게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온전히 다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전혼 사실이든 신뢰관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제하고 억압하고 따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과정에서 남편 빚 5천을 또 갚았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러한 자신 통제를 점점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폭언과 쌍방 폭행을 일삼다 보니까 1년에 민원이나 경찰 신고만 60건 넘게 접수가 됐대요. 근데 이러한 광경을 이제 미성년자 5살짜리 아들이 다 지켜보고 있게 됐다는 거죠. 당연히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이혼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 뭐 욕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 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녹음 음성 파일을 거의 한 뭐 100시간짜리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막 서로 싸워요. 폭언과 욕설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견 부부를 보면서 그러한 케이스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경찰 신고, 고소건도 이혼 소송 한 건에 경찰 고소건이 아동학대며 폭행, 뭐 명예훼손, 뭐 주거침입 막 여러 가지 막 다 같이 걸려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싸움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그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케어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뭔가 틱이 온다거나,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싸우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ADHD 증상이 있다거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잘 치료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못 되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아내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결혼 사기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빚도 숨겼고 그다음에 전혼 사실도 숨겼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자신을 그런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피해의식 때문에 너무 과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망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관계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회복이 불가능한데 억지로 그걸 끌고 간다는 자체가 나도 고통스럽지만 상대방과 자녀까지도 고통에 이르게 하니까요. 실제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커플이 이혼 소송 진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일례로 이혼 숙녀 캠프에 의심 부부가 나오거든요. 그 남편이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남편이 언변이 청산유수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부침성이 좋아서 막 말도 잘하고. 근데 이 부침성 정도 너무 심한 거지. 처음 보는 여자분한테 아유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막 이렇게. 정작 아내한테는 뭐 각방을 지금 뭐 10년째 쓰고 있고 냉대하고 있어. 그런데 막 카드 설계사하고도 막 전화로 막 유대감을 쌓아가지고 카드 설계사가 서울 오면은 막 같이 만나기로 막 약속도 하고. 근데 막 미술에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예전에 사귀었었던 애인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들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가관인 거지. 남편분이 먼저 카드 설계사에게 그렇게 적극 연락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픈 남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이 그 남편이 사업상 벌여놓은 막 이런 빚들도 거의 한 2, 3억을 해결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편에 대한 통제, 감시, 감독 이런 게 또 굉장히 살벌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 문자, 뭐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보고. 근데 남편도 또 고를만한 게 아내 몰래 신용카드 만들어 대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를 내니까 아내분은 계속 불안한 거죠. 결정적으로 아내분이 남편을 의심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남편이 옛날 애인하고 서로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에는 내 사랑, 혹보자, 귀요미, 애교는 여전하네. 그러면서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는 그러니까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분한테는 정작 뭘 원하는지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데 옛날 여자친구한테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편은 바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바람이고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사과를 하고 그러면 용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사과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용서를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 10년 전 그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 싸울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고 복귀하면서 남편을 또 괴롭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 생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견 부부나 의심 부부의 케이스를 보면은 처음 시작은 남편분의 유책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아내분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을 배우자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용서를 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도 괴로운데 원치 않는 통제와 의심을 계속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더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너무 안타까운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 충분하죠.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사유가 바람이 됐든, 뭐 불륜이 됐든, 아니면 뭐 폭력이 됐든, 아니면 나를 속인 것이 됐든, 처음 배우자 유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그때는 배우자분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배우자분이 사과를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용서는 온전히 그 상대 배우자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 특히 바람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잊혀지기까지는 뭐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상대방 배우자를 온전하게 용서하고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성숙한 자세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